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전화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재은입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그야말로 전략 후강 장세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는데요. 네, 트럼프가 관세 관련된 리스크가 좀 완화되죠. 우리 국내 증시 좀 뜨겁게 날아올랐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이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양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고민되고 걱정되시는 투자자분들 참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양자 암호 관련주 미국 증시 훈풍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상승한 종목들 많았지만 여전히 손실 중이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02-2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어제와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번호 02-200-4919번,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들 점검해보면서 내일 시장 든든하게 대비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반도체와 전력설비, 화장품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내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앞두고 오늘 3% 넘는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요. 증권사에서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PSK홀딩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4분기 깜짝 실적을 전망하면서 오늘 PSK홀딩스는 11% 넘는 급등세를 시현했고요. 한미 반도체 역시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이 HBM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력설비 그리고 원전주들까지 일제히 랠리 보여줬습니다. 미국에서 AI 인프라 구축에 720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오늘 일진전기가 8% 넘게 상승했고요. 가온전선이 5% 넘는 상승, 그리고 BHI,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섹터에도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수출입 데이터가 좀 부진하게 발표되긴 했지만 VT의 긍정적인 소식 나왔는데요. VT의 리들샷, 중국 NMPA 위생 허가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상승폭은 조금 줄여내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3% 넘는 상승폭 기록했고요. 파마리서치도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왔지만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슈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민프름 대표 그리고 이창대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4분기 영업이익 8조 원 넘을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차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2021년만 해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SK하이닉스의 시총을 5배 넘게 웃돌았습니다. 불과 95조에 불과했던 시가총액이 현재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158조까지 뛰어오르면서 이제는 2배 가까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요. 영업이익은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잠정 영업이익이 6.5조 원을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는 현재 8조 원을 넘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프름 대표님께 자세한 내용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일 역대급 실적이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예측하실까요, 대표님? 이미 잠정 실적도 잘 나왔고 이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도 역대 최대 실적을 이미 달성을 했죠. 그래서 이번 4분기에도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그리고 주가에 미리 좀 반영되는 부분도 좀 있죠. 문제는 이제 SK하이닉스의 그 HBM 때문에 엔비디아 향도 있겠고요. 이제 그런 반도체 수요 증가 때문인데 아무래도 AI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적뿐만이 아니라 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올해는 적어도 계속해서 실적이 좀 우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미리 반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세론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실적 발표와 플러스해서 가이던스가 좀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반도체도 좀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1분기는 조금 이제 미미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 또한 지금 주가에 미리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우리가 결국에는 볼 것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세론 현상이 나왔을 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느냐 아니면 요 이제 조정이 조금 시간 조정이 있고 그냥 다시 쭉 올라가느냐 그런 차이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HBM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수혜를 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테스트를 통과해서 엔비디아에 이제 HBM을 이제 납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게 한 3분기 정도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로 납품이 되기 전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주도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 AI 시장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와 발맞춰서 매출도 같이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호실적 발표와 함께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이창대 대표님께는 HBM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아무래도 그 스타게이트 설립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AI가 돌고 돌아서는 결국으로는 다시 HBM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작년 초 같은 그런 주가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아무래도 한 차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이제 파급력이 나올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반도체라는 섹터 자체가 긴 호흡을 가지고 사이클에 맞춰서 우상향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어찌 보면 반도체가 잠깐 이제 뒤로 좀 밀려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HBM이 다시 불어오면서 이 바람을 타고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또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의 프리미엄을 뺏겼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은 SK하이닉스가 부여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주가 추이를 예상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반도체도 사이클을 타게 되는데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사이클을 타고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떨어질 때는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떨어질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올라갈 때 하이닉스만큼은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떨어질 때는 하방 지지를 좀 잘 못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프리미엄이 이제 이탈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아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SK하이닉스가 HBM 쪽에서 패권을 잡은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때부터도 이미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삼성전자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거는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이제 몸집이 크다 보니까 반응이 이제 계속 느리게 오는데 중간에 좀 투자자분들이 조금 제가 아쉬웠던 거는 근데 삼성전자가 저력이 있는 기업인데 그거 뭐 다시 뺐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번 패권을 뺏기면 다시 뺏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지금 대만의 TSMC와 SK하이닉스 이 삼각국 동맹 구도가 다른 기업들이 끼어들 틈이 잘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미 계약을 잘 체결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잘 사업을 하고 있던 SK하이닉스가 뭔가 돌발적으로 악재가 터진다거나 뭐 안 좋은 이슈가 터져가지고 쓰지를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크나큰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에는 아마 기업을 삼성전자로 바꾸거나 다른 기업으로 바꾸는 일은 쉽게는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패권이 뭐 다른 쪽으로 좀 뺏겨 나가고 그 과정 안에서 삼성전자가 또 수혜를 받을 만한 모멘텀을 받아가면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 이제 SK하이닉스는 정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저는 지금 이제 HBM뿐만 아니라 AI 모멘텀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정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24만 원 내지 25만 원을 뚫고 그 위로 얼마나 가느냐의 싸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AI 반도체 하드웨어 부분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AI에서는 하드웨어에 SK하이닉스, 소프트웨어 네이버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게 가장 좀 밸런스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종목 안에서도 SK하이닉스 향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반도체 섹터 짚어봤으니까 전력 설비 그리고 원전주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트럼프가 미국 AI 인프라에 정말 화끈한 투자 소식을 밝혔습니다. 민간 투자인데 720조 원 규모라고 해요. 민프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잘
달려줬는데 사실 월요일 시장에 HD 현대일렉트릭의 어닝 쇼크 소식이 좀 투심을 훼손시켰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올해 내내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지켜봐도 괜찮은 걸까요? 전력 설비는 AI랑 좀 같이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전력 설비가 사실 좀 꾸준하게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한 3가지 정도였어요. 이제 미국의 전력망 교체 이슈가 있었죠. 이제 70년 정도 된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이제 전력망을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불을 부은 게 이제 AI 수요 증가입니다. 결국에는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력 설비 또는 원전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게가 있어요. 왜냐하면 AI로 파생되어 있는 섹터가 지금 크게 얘기하면 반도체와 전력 설비인데 둘 중에 어떤 게 리스크가 더 작을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최근에 JP모건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제 HBM 시장이 이제 올해 2025년에는 54조 정도로 이렇게 좀 늘어날 전망이고 26년은 83조까지 이제 전망이 나왔습니다. HBM 시장이 이렇게 커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AI 수요가 는다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엔비디아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 이어서 신규 수요가 좀 생기는 거거든요. 구글이랑 이제 신규에 있었던 이제 전에 안 썼던 아마존, 메타 등등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AI 사업이 이제 좀 넓혀지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HBM이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에 맞춰서 AI 데이터 센터도 당연히 더 많이 지어지겠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지금 트럼프가 어떤 정책이 나왔죠? 바로 스타게이트입니다. 스타게이트를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살짝만 설명을 드리면 오픈 AI랑 그다음에 오라클이랑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회사 대기업 셋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이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은 자명한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전력 설비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찾는 게 중요한데 제가 왜 자꾸 HBM하고 좀 말씀을 드리냐면 반도체 쪽은 우리가 모를 수 있는 좀 이슈 같은 게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따라서 나날이 이제 좀 반도체 섹터가 좀 등락이 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력망 노후화나 이제 재건 이슈에도 사실 붙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력 설비가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봐야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포트에 꼭 넣어놓아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이창대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탑픽 종목을 어떤 걸로 꼽아봐야 되는 건지 사실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참 많거든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전력 설비 쪽에서는 뭐 우리가 흔히 최근 대장이라고 많이 평가하고 있었던 HD 현대일렉트릭이 앞으로도 저는 강세를 띨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LS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는데 시장에서 평가하는 종목들 중에서 대장은 여전히 저는 HD 현대일렉트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쪽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후순위로는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S일렉트릭, 이 LS그룹주들을 한번 주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많이 이제 좀 의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성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올라가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애초에 이제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한 차례 슈팅이 나오고 나서 또 그 고점을 뚫으면서 날아가면은 그 상단을 원래 이제 저항을 맡고 있던 상단을 지지 라인으로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이제 H&D일렉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돌파가 나오기 전에 저항을 맞았던 가격대가 대략 이제 3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몇 차례 이제 저항을 맞고 돌파 이후에 그 부분 지지 이후 반등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35만 원 라인대를 좀 지지 라인으로 확보를 해놓고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빨리 정리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이번에 결국 이제 전력 인프라 자체는 트럼프 정권 하에서도 또 추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놓치는 게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럼 다른 종목도 안 간 거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황, 애초에 전력 인프라 자체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히려 대장주를 보시는 게 더 안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SK하이닉스 비슷한 건데 떨어질 땐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H현대일렉트릭을 차라리 소액으로 접근하고 지지라인을 짧게 잡고 가는 전략이 훨씬 더 안정감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추가적인 이제 트럼프 정권 하에서의 전력 인프라 수혜를 노려보시면 H현대일렉트릭을 가장 먼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조정폭을 아직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이창대 대표님의 탑픽으로 H현대일렉트릭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화장품 섹터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고환율에 이어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화장품 섹터를 좀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푸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VT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중국에서. 오늘 주가 변동성이 엄청 나더라고요. 오히려 호재에도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거는 그냥 세론으로 작용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 우리 연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 이번 주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는 수급이 의미가 없어요. 외국인의 수급이나 어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연휴가 특히 추석이나 구정 이렇게 전에 개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제 현금화를 많이 시킨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좀 꼬리를 달고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시기라서 시기적인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VT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이슈가 호재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K뷰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좀 좋은 소식이 많았어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크게 중국의 경제 부양책 때문인데 우리가 좀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취임식을 하면서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얘기를 아직은 멕시코밖에 얘기를 안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없이 많은 추측을 하고 막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으나 지금 관세 얘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지 않아서 다들 이제 사태 추이를 좀 지켜보고 좀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뷰티 종목을 하나를 들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관세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뭔가를 뭐 비중을 늘린다거나 뭐 이렇게 섣부르게 무언가를 전략을 짜기보다는 일단 조금 지켜보는 쪽이 낫고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로는 10%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세 10%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요걸로 인해서 화장품주가 타격을 받을까? 그거는 조금 또 다른 문제라서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사태의 추이를 좀 봐야 되는 거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경제 부양책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상반기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리스크 화장품 기업들에게는 좀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창대 대표님 의견도 궁금해요. 사실 화장품이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어제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이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좀 보내줘야 되는 건지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시장에 이제 화장품 말고도 매력적인 섹터가 너무 많이 등장한 게 또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장품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화장품이라는 섹터를 놓고 봤을 때 그간 한 차례 강하게 몰아쳤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가 상승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저항을 좀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비를 또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연말 특수 소비가 저는 훨씬 더 강력했다라고 보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뭐 12월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 뭐 크리스마스 이때 이제 소비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강력한 소비가 또 나와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연말 같은 경우엔 미국의 소비가 훨씬 더 강했다라고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설날을 앞두고 동아시아권 국가들의 소비가 좀 더 이제 집중될 수도 있다. 뭐 중국 소비를 이제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하는 의견들도 있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수혜를 기대해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과의 어떻게 보면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그랬고 트럼프가 굉장히 사업가적인 면모로 관세를 이용해 왔습니다.
관세라는 카드는 말로는 굉장히 무섭게 협박을 하지만 이제 한 요 정도 관세, 뭐 예를 들어 50% 내지 40% 관세를 얘기하면 여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큰일 난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관세에 집중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상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정책을 실제로 이행할 때는 이번에 얘기 나온 게 몇 프로였죠? 중국 그렇게 공격할 것처럼 하더니 10%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 겁을 먹었는데 좀 합리적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물가 측면까지 내다본다라고 하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저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더 나아가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가로막았던 물가 이슈도 그렇게 관세로 인한 저는 명분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제 화장품주를 가져가도 될 것인가, 뭐 VT 같은 종목들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실 텐데 저는 VT도 참 좋다라고 보고 있고 또 올라갈 만한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좀 개별주 관점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좀 개인적으로 TNL 같은 종목들이 훨씬 더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마이티 패치라는 이름으로 여드름 패치제, 마이크로니들로 이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TNL이 이제 최근에 막 신고가를 뚫고 지지를 해주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아닌 미국 시장에서 이제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역시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우상향하고 있고 부채 비율이 이제 15%, 이제 10% 아래로도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부채 비율 15% 아래면 무차익 구조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부채 없이 운영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여기 이제 마진율까지도 영업이익률이 이제 34%, 그리고 순이익률이 27%대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되는데 PER은 10배 아래로 떨어질 걸로 예상되죠.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다고 부담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평가의 성장성까지 갖춰져 있어서 VT가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았던 종목이라면 차세대 대장으로 또 올라갈 만한 뷰티는 저는 TNL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섹터 안에서 탑픽 종목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상승했지만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주상전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